전세 살고 있는 사람의 주소를 몰래 옮긴 뒤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종 사기 수법, KBS가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전입 신고할 때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아니면 주소를 옮기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기훈 씨는 지난달 전세보증금을 잃을 뻔했습니다. 누군가 이 씨의 주소지를 이 씨도 모르게 경기도 부천에서 고향으로 옮겼고 이 씨가 전출 나간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시도한 겁니다. 전혀 모르는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었고요. 위조된 신분증이랑 위조된 도장 가지고 서류만 그냥 일사천리하게 처리한 것 같아요. 이런 몰래 전입 사건은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청 경기도청에 접수된 신고만 10건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를 옮기는 당사자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러 온 신청자의 신분증만 확인하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신분증 갖고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 것만 갖고 오고 우리 걸 안 갖고 왔다고.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주민등록 담당자들과 회의한 끝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주소에 살게 될 전입자의 실물 신분증을 가져온 경우에만 전입신고를 받겠다는 겁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사본은 안 됩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모두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신청자의 신분증만 제시해도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원본을 확인을 하다 보면은 조금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므로 몰래 전출입 사기 사건에 대해선 전국 6개 경찰서가 수사 중인데 현재까지 검찰에 16명을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좀 열심히 해서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지금 우리나라 수능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수능의 변경은 다 하고 이거는 많이 하는 학생들이 유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 KBS 보도로 실체가 알려진 서울 강서구 빌라왕 배후 신모 씨입니다. 빌라왕 7명을 거느린 채 전세 사기를 지휘했습니다. 이런 빌라왕, 서류상 집주인들에게는 몇몇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빌라왕들과 동일한 건물을 나눠 가진 경우가 많고 또 몇 달 만에 수십 채씩 무더기로 매입한 점도 비슷합니다.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전국의 빌라왕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추적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건축물 대장에서 50채 이상 가진 다주택 임대인을 추렸습니다. 2,60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같은 건물, 빌라나 오피스텔을 나눠 산 임대인들을 선별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연결망입니다. 이 연결망 한가운데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 보이시죠? 이 숫자가 모두 176명입니다. 누군지 살펴봤더니 지난해 말 전세 사기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게 한 숨지 빌라왕들 여기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빌라왕 배우 신 씨가 거느렸던 7명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당국이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빌라왕 24명 전부 이 안에 있습니다. 최소 14명, 최대 148명과 같은 빌라 건물을 나눠 샀습니다. 그만큼 얽히고 설킨 긴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팀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KBS 탐사보도부는 이 176명을
전세 사기 조직과 관련 있는 악성 임대인, 빌라왕들로 규정합니다. 밥맛 좋고 쌀알도 큰 전북의 대표 쌀, 신동진이 퇴출 위기에 몰리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이 너무 많아 퇴출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큰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도 퇴출 위기에 내몰린 전북 대표 브랜드 신동진 쌀. 정부가 더 이상 수매하지 않고 국립종자원을 통한 종자 보급까지 끊겠다는 계획을 내놔 씨까지 말을 쳐집니다. 쌀 과잉 생산이 문제여서 생산성이 뛰어나고 재배 면적까지 넓은 신동진을 퇴출 대상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정부 계획 앞뒤가 매우 맞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이제는 신동진 말고 병충해에 강한 대체 품종인 참동진을 심으라며 비교 성적표를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신동진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536kg. 정부가 퇴출 방침을 정한 생산량 기준인 570kg에 한참 미달합니다. 오히려 대체 품종인 참동진의 생산성이 540kg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동진의 생산성이 뛰어나다며 퇴출을 주장하는 정부의 계획에 현장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취재 결과 정부의 신동진 퇴출 계획, 심지어 철진한 자료에 의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퇴출 근거로 내세운 신동진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596kg. 알고 보니 지난 2000년 품종 등록 당시에 적용됐던 구닥다리 재배법에 따른 생산량이었습니다. 생산성이 좋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신동진을 단두대에 올린 정부 계획이 졸속의 오류투성이었던 겁니다. 졸속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저희 KNN이 최근 10년 동안 정보 공개를 통해 살펴보니 현장 대응에 전념해야 할 소방관들이 임무 수행으로 인한 각종 소송에 시달려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부터 10년 동안 전국에서는 소방관들을 상대로 한 28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4건은 소방이 승소했습니다. 한 건은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며 한 건은 화해 공고, 소방 패소 사례는 2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은 모두 승소했지만 소방대원들은 과실이 아닌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분초를 다투며 때로는 생명을 걸고 현장에 출동하는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지금 소송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 뒤 쉬는 날 경찰서와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긴 수사와 재판으로 심신은 지쳐가고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소송을 당해도 법률 지원을 해줄 변호사 자격 소방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 소방본부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족한 법률 지원은 소방대원들의 패소에 대한 두려움을 더 키웁니다.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배상공제는 패소하면 소송 비용을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KNN의 연속 보도를 통한 이 같은 지적에 국회가 먼저 응답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의가 아니면 재판에서 지더라도 법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소송을 겪는 소방관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심리 지원 강화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가칭 원스톱 법률 지원단을 신설해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소방대원들을 응원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